저희 라디오 서울은 오는 15일 개국 32주년을 맞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은 지난 32년 동안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하면서 이민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빈 뉴섬 주지사가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말리부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LA 일대의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도 4.0 이상 지진은 올해만 13차례 발생했습니다. 남가주 3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진화 속도는 더딘 가운데 확산 속도는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분석입니다. 리버사이드 라인 산불이 방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에어포트 산불도 인재로 추정됩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혈투를 벌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재개하고 장외 대결에 나섰습니다. TV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테무와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개시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면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항공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 앞으로 서방과 러시아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망률이 세계 최고로 또 출생률은 세계 최저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시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양손 가득히 선물을 들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의 얼굴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늘부터 애틀란타 주말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의 50-50 달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감독 취임 후 첫 경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LA 차저스가 캐롤라이나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한편 개막전에 패배를 기록한 LA 램스도 애리조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동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포 청취자 여러분, 총영사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M 1650을 통해 밝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벌써 32주년이나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32년 동안 한결같이 동포사회의 새로운 소식은 물론 우리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서울이 동포사회와 함께하고 또 더 많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한인회 회장 제임슨입니다. 라디오 서울 창사 32주년을 로스앤젤레스 모든 한인 동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지난 32년 동안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는 물론이고 시사, 교양, 음악, 생활정보 등 우리 한인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방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 캠페인 등 저희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의 활동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인 사회의 발전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개국 3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오신 라디오 서울 모든 임직원분들과 취재진 여러분의 노고의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라디오 서울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LA협의회 회장 이용태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미주 최대 라디오 방송 라디오 서울은 우리가 즐겨 듣고 신나고 즐겁게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웅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늘 15일로 개국 32주년을 맞습니다. 오늘은 13일이죠. 1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하면서 이민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이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1992년 AM 1300 라디오 한국으로 방송을 시작한 후 이듬해 미주 한국방송 KCB를 인수해 93.5 FM 시대를 거쳐 1996년 AM 1650 라디오 서울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신속한 뉴스와 생생한 생활 정보로 방송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민 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해온 애청자들은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항상 발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청자 공계선 씨는 지난 25년 동안 줄곧 라디오 서울을 청취해왔다며 다양한 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해줘 즐겨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32주년 개국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라디오 서울을 듣는 애청자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좋은 뉴스, 시사 정보 다 고루고루를 저희들한테 너무 잘 전해주셔서 그 라디오 서울을 틀면서 궁금함이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국 3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의 타미차 씨는 20여 년 동안 라디오 서울의 주파수를 고정해온 애청자로 직업상 운전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라디오 서울을 듣는 즐거움에 운전대를 잡는 손이 신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때부터 강혜신 오늘의 미국 그리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까지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뉴스도 그렇고 이 희노애락이 많이 담겨 있고 저희도 직접 출연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뉴스도 되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행복한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주의 대표 통신사로 한 50주년, 100주년 쭉 우리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종 정보에 목말랐던 한인 사회에 소중한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범 커뮤니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 행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한 입시 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미나로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인 브래드리 변호사는 정보에 목말랐던 코로나 팬데믹 동안 라디오 서울이 소중한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한 덕분에 타운 내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막는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타운을 지키는 경찰서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또 커뮤니티 멤버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를 가이드를 주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32주년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미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청취자 반응과 문의가 답지해 방송 진행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또 올 들어
웹사이트 라디오서울1650.com의 새 플랫폼을 론칭해 주 7일 하루 24시간 웹사이트로 업데이트되는 발빠른 뉴스와 함께 1.5세, 2세, 타인종까지로 영역을 넓히는 영어 뉴스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소매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소매절도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의회 법안 패키지 중 마지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소매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 발의안 47을 부활시킨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으며 대신 소매절도 행각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소매절도 행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바 있는데 12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AB1960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재산을 탈취, 손상 또는 파괴하는 개인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산타모니카 지역 아파트의 노숙자 남성이 외설행위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새벽 4시경에 산타모니카 900블락 7가 스트릿 선상에 위치한 아파트 침실에 노숙자 남성 한 명이 침입했습니다. 집주인 여성은 당시 잠들어 있었는데 노숙자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바람에 깨어났고 당시 노숙자 남성은 하의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30대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잠기지 않은 파티오 미닫이문을 통해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주거침입 절도와 불법 침입 중 외설행위 등의 중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금 산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산 속도가 조금 더뎌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또 허리케인까지 상륙했습니다. 미국의 이 기상 악화 상황 KBS가 보도합니다. 도로 너머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밤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2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It was like a movie yesterday. Everybody burning out, going to the gas station, gassing their cars up, trying to get out of here before they got burnt. It was scary. 사망자는 없지만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아직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40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2,500여 개의 건물이 화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3개의 대형 산불이 진행 중인데 피해 규모만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주민 역시 10만 명이 넘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허리케인 프랜신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최대 시속 155km의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건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I've lived here my whole life. I inherited this trailer from my parents. My next plans, I don't know. If I can even plug this hole at all,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사망자는 없지만 도로를 정리하던 군인이 쓰러지는 나무에 다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밤새 45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500명의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시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현지 시각 금요일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남가주를 덮친 산불은 더 파괴적으로 변한 환경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이 남부 지역의 산불을 두고 여름과 겨울의 극단 기상이 맞물린 기후 채찍질이라는 현상에 주목한 것입니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2년 연속 습한 겨울과 기록적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지면서 잡초와 덤불이 엄청나게 자라나 언제든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CLA의 한 기상학자는 캘리포니아 날씨가 시원하고 습한 상태에서 덥고 건조한 상태로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이것을 수중기후 채찍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극도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남가주의가 도자기를 굽는 가마솥과 같은 상태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탐슨 리버스 대학의 산불 전문가 역시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더 흔해지고 심각해지는 극단적인 화재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직접 진압할 수 없는 격렬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불 지금 남가주의 세 곳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불길 확산되고 있고요. 많은 재를 공중에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에서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주민들은 외출할 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에서 발생한 세 곳의 산불 중 한 곳은 방화, 다른 한 곳도 인재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여전히 화마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두 자릿수대로 떨어진 기온이 그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더 많은 항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더딥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소방국은 보고 있습니다. 산불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버사이드 라인 산불은 8일째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 현재 37,207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 21%입니다. 3명의 주민과 소방관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4채의 구조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브릿지 산불, 가장 큰 화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13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화재로 발전한 이 브릿지 산불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진화율 0%입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51,792에이커를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에어포트 산불은 인재로 추정되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국이 지난 9일 바위를 치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꽃이 튄 게 아니냐라는 추정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포트 산불은 어제 오후 8시 30분 현재 23,453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진화율 5%입니다. 총 9채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었고 소방관과 주민 등 1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이곳 LA에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가 도입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택시 모토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LA 다운타운과 베벌리힐스, 산타모니카 등 LA 일원에서 모터사이클 택시 서비스를 개시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공항 이용과 시내 관광 등을 원하는 주민과 여행객들이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을 우회해서 목적지까지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터사이클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헬멧과 에어백, 조끼를 포함한 첨단 안전장비를 갖추고 보험과 악천후 시의 비옷 등도 제공됩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여행객을 위해서 휴대 수화물을 운송해 주고도 있습니다. 토마스 듀벨리가 설립한 이 LA 택시 모토는 LA의 유일한 모터사이클 택시 회사로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 취소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의 한인 규모 수는 총 202만 3,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공식 센서스 당시 198만 9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7% 증가를 보이면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가구 중간소득이 지역에 따라 10만 달러를 육박하거나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중간소득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전체 한인들이 9만 6천여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가 11만 5,917달러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37.3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은 98만여 명, 한국 등 해외 출생자는 103만여 명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최대 미술 축제인 PST 아트가 15일 일요일에 막을 올립니다. LA의 폴 게티 미술관을 운영하는 게티 재단은 지난 10일 폴 게티 미술관에서 이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개막을 알렸습니다. 행사는 게티 재단이 2011년과 2017년 미국 서부 시각이라는 뜻의 Pacific Standard Time
PST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연 행사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게티재단은 3회째인 올해 행사부터 PST 아트로 그 이름을 바꾸고 5년 단위 행사로 정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단 측은 이번 행사에 2천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미국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중견 또 신진 작가들을 폭넓게 참가시켰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수의 큐레이터와 과학자, 예술가 그룹이 지난 수년간 연구와 전시 계획을 진행해왔고 총 800여 명의 작품이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됩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 등 모두 70여 곳에서 동시에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국에 기반을 둔 작가들과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등 17명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번 LPST 행사 중에는 전시 외에도 공연 예술과 또 야외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예술 과학 가족 페스티벌 등 공공미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식 개막일인 15일에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 차이구어 채영의 We Are PST 아트를 위한 불꽃놀이라는 작품이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불꽃 대신에 유기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안료, 염료를 사용하는 불꽃놀이 이벤트로서 작가가 개발한 AI 프로그램과 1000여 대 드론이 동원됩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한인들에게 꿈을 실현해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박람회, 이번에는 샌디에고에서 합니다. 샬롬 센터가 내일이 아니죠.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샌디에고에 위치한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제47회 주택마련 정보 및 융자 조정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모든 정보가 한 군데에서 소개된다라고 샬롬 센터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샬롬 센터로 예약 그리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샌디에고에서도 잘 들려요. 지금 샌디에고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샬롬 센터 전화번호는요. 213-380-3700 213-380-3700번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소송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판사가 축제재단의 기존 이사들의 제명과 신임 이사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축제재단 현 이사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앞으로 축제재단과 관련된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열렸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알렉스 차 변호사가 찬성 4, 반대 1, 기권 2, 로서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준배, 김일순, 최일순, 박윤숙 이사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돼서 7명의 이사진 가운데 알렉스 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명된 이사 3명이 지난 2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화제 소식들이 있을까요? 다리 난간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여성을 누군가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세계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보행자 전용 다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다리 난간 밖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성. 그러자 한 남성이 일행과 다가와 손인사를 하며 다가가더니 조심스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정체는 미국의 전설적인 락스타 본 조비였는데요. 당시 그는 다리 위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강으로 투신하려는 여성을 발견했고 그녀의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설득 끝에 여성은 마음을 돌려 다시 난간 안쪽으로 넘어왔고 그런 그녀를 본조비는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이날 영상은 내슈빌 경찰서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됐고 경찰 당국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본조비와 그의 제작팀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편에서 유난히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트럭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모자를 눌러 쓴 남성 한 명이 종종 걸음으로 트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트럭에 문제라도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합니다. 트럭 짐칸에는 규정된 중량보다 훨씬 많은 화물이 실려 있었는데 이 사실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릴까 봐 트럭 운전사가 그의 동승자에게 몸으로 트럭 번호판을 가리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꼼수는 결국 경찰에게 발각됐고 신원 추적 끝에 당국은 문제의 남성과 트럭 운전사에게 벌금과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합니다. 매끈매끈 촉촉한 눈망울에 둥글둥글 오동통한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동물. 요즘 태국에서 푸바오와 견줄만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새끼 피그미 하마 무댕입니다. 지난 7월 태국 동부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났으며 2만여 명의 투표를 거쳐 탱글탱글한 태국 돼지고기 완자 요리인 무댕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귀여운 외모는 기본 익살스러운 표정에 장난기 많고 활기찬 성격으로 무댕을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무댕의 매력이 소셜미디어에도 퍼지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그린 팬아트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례 없는 인기에 힘입어 동물원에선 무댕의 모습이 담긴 굿즈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남가주죠.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한때는 구름 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반복되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3, 4도가량 더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낮 기온이 4, 5도가량 더 떨어져서 때일은 늦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40%에 해당하는 지역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4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84도, 59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예상됩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시작된 한국,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미셸 박스들입니다. 신속 정확한 뉴스, 유익한 정보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전하며 한인동포사회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온 라디오 서울의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2년 동안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되어준 라디오 서울에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신뢰받고 필요한 방송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지구 연방 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라디오 서울의 3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인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주시며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라디오 서울이 중요한 한인 방송사로 성장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이 올바른 뉴스를 전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더욱더 번창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Councilmember John Lee of the City of Los Angeles, and I just want to wish Radio Soul a happy 32nd anniversary. Thank you for all you do to keep our community informed about everything that's going on, whether it's here in the City of Los Angeles or around the world. Here's to another 32 amazing years.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혈투를 벌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토론 준비로 잠시 유세를 중단했던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경합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 속에 얼굴엔 더 자신감이 넘쳤고 유세장 분위기도 달아올랐습니다. And that is my pledge to you. I will always put country above party and I will be a president.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도 다시 상승세입니다.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5%포인트 차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경합주 애리조나를 찾았습니다.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앞서 TV 토론에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경로를 쏟아내다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이 발언으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곳곳엔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직원을 대피시킨 뒤 시청 건물을 폐쇄했고 일부 IT계 주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미국인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라며 음모론에 속는 지도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토론 결과에 대한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추가 토론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지난 10일 한 차례 토론으로 끝나고 추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추가 TV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아 베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한다고 밝힌 뒤 해리스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2차 토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유권자를 위해 또 다른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추가 토론 거부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첫 TV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투선에서 TV 토론을 처음 개최한 유세에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는 공허한 말과 늘 같은 거짓말, 의미 없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뿜어내고 어떤 계획도 정책도 세부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해리스 부통령과의 토론을 언급하고 우리는 두 건의 토론을 했고 그 토론에서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비스 노동자들이 받는 팁과 노년에 받는 사회보장연금도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시민들에 속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워싱턴은 그 누구도 이들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 때에는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쳐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면서 10개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공개한 쿠르스크 작전 영상입니다. 강위에 신속하게 부교를 전개한 뒤 군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던 아파나소프카 등 쿠르스크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확인하면서 이미 예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도네츠크주 비롤리오비우카 마을에서는 구호물자를 나눠주던 국제적십자위원회 차량이 포탄 공격을 받아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곡물을 싣고 이집트로 향하던 민간 선박도 공습했습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선적의 벌크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출항한 직후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와 인접한 북부 수미주 코노톱은 드론 공격을 받아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고 최소한 14명이 다쳤습니다.
다급한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곧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푸틴은 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의 가해질 위협에 기반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브맨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사원 의원입니다. I represent the 37th Senate District in the California State Senate. 1.1 million people, including quite a lot of Hanguk people in cities like Irvine, Costa Mesa, Tustin, Laguna Woods, Lake Forest, Orange, Newport Beach, and others. And I am so honored to be here today to help Radio Soul celebrate its 32nd anniversary. For over 30 years, 3 decades, Radio Soul has been a leader in providing news and other information to its listeners. I am so proud to be able to be here today. I want to commend Radio Soul for all that you 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YCC 송정호 관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항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신속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YCC에서도 라디오 서울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와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 서울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정동환입니다. 1992년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한결같이 LA 한인 동포들의 곁을 지켜온 라디오 서울이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지난 32년간 LA 동포 사회의 뉴스와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 전달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LA 한인 동포 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언제나 사실만을 전하고 청취자와 하나 되어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언론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아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리의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에서 102.5%로 올라갑니다. 또 태양전지 관세는 50%,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됩니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번 달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잉의 공장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항공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잉사 노조는 오늘 파업 개시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보잉 노동자 약 3만 3천 명이 소속된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751 지부는 파업안이 96%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존 홀든 회장은 자정부터 파업한다라고 말했고 노조들은 파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2분기에만 단기 손실이 14억 4천만 달러에 달했고 6월 말 기준 부채가 600억 달러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4년간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으로 협상안을 잠정 타결하면서 한 고비를 넘기는 듯 했지만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노조의 40% 임금 인상안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티무와 쉬인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서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 그리고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한도는 $200에서 $800로 상향됐습니다. 이후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 크게 늘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미국의 대중국 제품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부에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2주간 6.35%에서 6.20%로 하락한 것입니다. 1년 전 기억나십니까? 7.18%였고 지난해 10월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7.79%였습니다. 지금 6.20%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 스티브 강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은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의 중요성 등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서울은 영어 콘텐츠를 시작해 한인 1.5세, 2세들의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라디오 서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회 대표 유니스 허송입니다. 라디오 서울 개국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한인 언론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 신영신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라디오 서울은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의 3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어제 LA 다저스가 하루 쉬었죠? 네, 이동일이었습니다. 애틀란타로 갔습니다. 애틀란타와의 3연전에서 지금 오타니 선수 홈런을 몇 개 칠 것이냐. 에이, 설마 3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치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타니 모르죠. 네. 지금 오타니는 50-50 달성에 홈런 3개, 도루 2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요일 LA 차저스 캐롤라이나와 원정 경기 갔습니다. 짐 하보 감독이 취임한 후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둔 차저스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요. LA 램스는 애리조나 원정 경기로 이제 2주차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개막전에서 패한 램스 과연 2주차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 주말 썬데이 풋볼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가 마무리됐지만 홈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논란이 여전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A매치에서 홈 경기장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열린 팔레스타인전에서 경기 결과만큼이나 비판을 받은 건 바로 경기장의 잔디 상태였습니다. 볼 컨트롤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드리블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는 여기에 오만 원정 경기장의 좋은 잔디 상태와 비교되면서 잔디 보호를 위해 다음 주 상암에서 열릴 아이유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측에선 잔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다음 달 또다시 A매치를 앞둔 축구협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홈경기장 변경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라크전은 홈구장을 변경하거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현격하게 개선하는 부분, 투트랙으로 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경기장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AFC가 규정하고 있는 경기장 선정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충족하는 수도권 경기장들은 그라운드 공사 문제나 사전 대관 등이 겹쳐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최선의 시나리오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회복되는 것. 서울시설공단은 잔디의 생육 개선 작업과 함께 일부 잔디에 대한 교체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남은 시간은 넉넉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